브라질 상파울루 외곽 지역. 붉은 흙먼지가 날리는 작은 거리. 한편의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정비소라고 적힌 페인트 벗겨진 간판 아래 한 중년 남성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로스. 이 작은 정비소의 주인입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공구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것들입니다. 녹이 슬고 손잡이가 닳아 반질반질해진 렌치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차들을 고쳐온 역사의 증인들이죠. 정비소 구석구석에는 오래된 부품들과 폐차, 직전의 낡은 자동차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박물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카를로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 새 것들이 대부분이고, 사람들은 차가 고장나면 수리하기보다는 새 차를 사려고 합니다. 점점 줄어드는 손님들, 텅 비어가는 정비소를 바라보며 그는 매일같이 자문합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낡은 정비소에서,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길은 정말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로스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외곽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이곳에서 벌써 20년 넘게 차들을 고치며 살아왔습니다. 제 손은 언제나 기름때로 더러워져 있고, 등은 차 밑에서 일하느라 늘 아프지만, 고장난 차가 다시 시동 걸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올라와요. 하지만 요즘은 정말 힘들어요. 새 차들이 워낙 좋아져서 고장도 잘 안 나고,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수리보다는 새 차 구입을 생각하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배워온 기술들이 점점 쓸모 없어지는 것 같아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더운 오후였습니다. 정비소 앞에 하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차가 바로 현대 아반떼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에서 만든 차라고 하며 의아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잘 몰랐거든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그 정도의 인식밖에 없었습니다. 차를 처음 봤을 때도 이 작은 나라에서 만든 차가 얼마나 좋겠어? 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일본차나 독일차 같은 유명한 브랜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기술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차를 분해하고 점검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엔진룸을 열어봤는데 부품 배치가 굉장히 체계적이었어요. 각 부품들이 정확한 자리에 있고 전선 정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엔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작 품질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볼트 하나하나까지 정확한 토크로 조여져 있고, 용접 부위도 매끄럽고 견고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부품의 내구성이었어요. 브라질의 험한 도로 환경을 생각하면 웬만한 차들은 금방 부품이 마모되거든요. 하지만 이 아반떼는 꽤 오래 탄 차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품들이 거의 새 것처럼 상태가 좋았어요. 서스펜션, 브레이크 패드, 엔진 오일까지 모든 게 예상보다 훨씬 양호했습니다. 진단을 끝내고 나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건 내가 알던 차가 아니야. 이건 진짜 사람을 생각해서 만든 차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그 차 생각만 났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기 시작했고요. 그 첫 만남 이후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정비소에 현대차를 타고 오는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반떼였지만 점차 HB20, 투싼, 산타페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찾아왔습니다. HB20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이 차는 아예 브라질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브라질의 거친 도로 환경과 열대 기후를 고려해서 설계된 게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에어컨 시스템은 브라질의 무더위를 견딜 수 있게 강화되어 있었고, 서스펜션은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도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게 튜닝되어 있었습니다. 투싼을 정비할 때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SUV라는 장르 자체가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꿈의 차였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너무 비싸거나 연비가 나빴어요. 그런데 투싼은 합리적인 가격의 실용성까지 갖췄더라고요. 차체는 튼튼하면서도 연비는 나쁘지 않았고 실내 공간도 넉넉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산타페였어요. 대형 SUV인데도 정비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부품 교체도 쉽고 진단 시스템도 직관적이었습니다. 마치 정비하는 사람까지 배려해서 만든 것 같았어요. 어느새 제 정비소는 현대차 정비 전문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몇 년 만에 정비소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저는 매일 밤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차가 내 삶을 다시 움직이고 있어.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한 달에 무려 33만 6,395대를 판매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어요. 33만 대라니 제가 1년 동안 정비하는 차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거든요. 뉴스를 자세히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본토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현대차가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 정비소에서 만지고 고치는 그 차들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각 지역별 판매 현황이었어요. 유럽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인기였고 미국에서는 SUV 라인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튼튼하고 실용적인 모델들이 선호되고 있다고 했고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차를 만드는 현대차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작은 나라에서 온 차가 이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어요. 제가 정비하는 현대차 한 대 한 대가 모두 이 놀라운 글로벌 성공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정비소에 오는 손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카를로스, 요즘 한국차가 왜 이렇게 잘 팔려요?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차니까요 라고 대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나름의 답이 생겼습니다. 어제도 단골 손님인 마리아 아주머니가 HB20 정기 점검을 받으러 오면서 같은 질문을 했어요. 저는 차 후드를 열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마리아 아주머니, 한국 사람들은 차를 팔기 전에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브라질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도로가 어떤지, 우리 기후가 어떤지 다 연구해서 차를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정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현대차는 브라질 환경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에어컨은 40도가 넘는 무더위에서도 금방 시원해지고 서스펜션은 포장이 엉망인 우리 도로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요. 엔진도 브라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에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아주머니.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차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브라질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차를 만들어준 거예요. 마리아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서 내 차가 이렇게 오래 가는 거구나. 이제 현대차를 정비하는 일이 제 자부심이 되었어요. 손님들에게 현대차의 장점을 설명할 때마다 제가 마치 한국차의 홍보대사가 된 기분이에요. 아니, 사실 저는 이미 한국차의 팬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는데 정비소 앞에 정말 멋진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이나 일본의 고급차인 줄 알았어요. 세련된 디자인과 우아한 곡선, 그리고 묵직한 존재감까지. 하지만 엠블럼을 자세히 보니 GENESIS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것도 현대차군요. 제가 물어보자 차 주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제네시스 G80이라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정비해온 현대차들도 훌륭했지만 이 차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시동을 걸어보니 엔진 소리부터 다르더라고요. 부드럽고 조용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소리였어요. 실내로 들어가 보니 가죽 시트의 질감과 대시보드의 마감, 그리고 각종 첨단 기능들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마치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정비를 마치고 시운전을 해봤는데 그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핸들을 잡은 순간부터 차와 제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가속할 때의 부드러움, 코너링할 때의 안정감, 브레이크의 정확성까지 모든 게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차를 돌려드리면서 저는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언젠가 우리도 제네시스를 타고 싶어요. 아내는 웃으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대단한 차인가 봐요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제네시스는 제 꿈의 차가 되었습니다. 제네시스를 정비한 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브라질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어려움을 이겨내며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정비소 벽에 한국 국기를 걸어두기로 한 거예요. 태극기라고 하던데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깃발이었어요. 국기를 벽에 걸어두니 정비소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손님들이 그 깃발을 보고 신기해하며 물어봐요. 카를로스, 저게 뭐예요? 그럼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해요. 한국 국기예요. 한국은 저에게 차를 넘어서 삶의 희망을 준 나라거든요. 정말 그래요. 현대차 덕분에 제 정비소는 다시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수입도 예전의 2배가 되었고 덕분에 아이들 교육비도 걱정 없이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도 새 옷을 사입고 웃음이 늘었고 가족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현대차 정비 전문가로 불려요. 다른 정비소에서도 현대차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문의해올 정도가 되었거든요. 한국차를 통해 제 기술도 늘었고 명성도 얻었어요. 정말로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꿔준 거예요. 매일 아침 정비소에 와서 태극기를 보면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와요. 오늘도 저는 정비소 앞에서 브라질 고속도로를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차들 중에 현대차가 정말 많아졌어요. 흰색 아반떼가 가족을 태우고 지나가고 검은색 투싼이 힘차게 달려가고 은색 산타페가 여유롭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네시스가 위풍당당하게 지나갈 때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어요.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저는 깨달아요. 단순히 브라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어떤 도로에서는 산타페가 달리고 있을 거고 유럽의 어떤 길에서는 아이오닉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의 먼지 날리는 도로에서도 현대차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있을 거고요. 저는 때때로 상상해봐요. 전 세계 어딘가에 저와 같은 정비사가 있을 거라고요. 아마 그 사람도 처음에는 한국차에 대해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현대차를 정비하면서 점점 한국과 한국 사람들의 정성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저처럼 한국차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봐요. 카를로스, 한국에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어요. 이런 훌륭한 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거든요. 대한민국이 만든 차가 이제 저와 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이유.
그건 바로 한국 사람들의 땀과 열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만나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정비소에 나올 때마다 벽에 걸린 태극기를 보며 다짐해요. 한국 사람들이 정성껏 만든 차를 제가 정성껏 정비해서 브라질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요. 그게 한국에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자동차가 이제는 지구 반대편 브라질의 한 정비공의 삶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차 한 대가 팔리고 고장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심을 살리고 한 가족의 생계를 지켜주며 나아가 한 나라의 이름을 세계 도로 위에 새겨 넣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인이 사랑하는 차를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단 한 달에 33만 대 이상을 전 세계에 판매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땀과 열정이 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아,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 있구나. 이런 감동과 자부심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저희 감동두툼이 채널은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감동두투미는 대한민국의 땀과 눈물이 어떻게 전 세계인의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의 카를로스처럼 한국을 알게 된 순간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그 열정은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인물의 가슴 뜨거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도 다시 여러분과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자취를 걸어가 보시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감동두투미,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